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좀 특별한데요.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모두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한 명언입니다. 유능한 경영인은 결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미루지 않는다. 실패한 결정 10개 중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지인의 사주 분석 신청합니다. 결혼해서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고민하다 겨우 의사 선생님의 날짜 처방받아서 아들 낳았어요. 남편과는 아이 갖기 위한 합방 한번 하고 지금껏 남편과 관계하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낳은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한답니다. 엄마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한다고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걱정이 많아서 늘 우울하다고 합니다. 지인의 아들이 언제쯤 착한 아들로 바르게 살까요? 부부의 직업은 교육자입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지금 어렵게 얻은 아들이 부모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성관계를 한번 갖고 그 이후로는 계속 따로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생활 자체가 건조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들내미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교육자 집안이라고 했는데요. 교사들의 그 자녀분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착실하고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분들을 너무 바르게 살도록 하려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뭐 아드님하고 부모님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건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개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데요. 그걸 읽고 사주만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의 사주가 어떤가 일단 보고, 그리고 부부간의 궁합은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궁합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녀분의 사주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막 욕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이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은요, 개미년, 임술월, 병진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었고요. 인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3개,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2개입니다. 지금 식신상간운이 월주 포함해서 3개나 되고 화기살이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창의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장점이 많이 있어요. 장점도 많고 어릴 때부터 분명히 소질이 있을 거예요.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글을 잘 쓴다든가 하여튼 예체능적으로 소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잘 찾아서 개발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신청을 하신 이유가 아드님 때문이거든요. 아드님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엄마 속을 썩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월주가 임술이죠.
월주라는 것은 부모궁을 나타내요. 그리고 일주가 병진입니다.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어요. 일주하고 월지 사이에 서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병임충이고요. 쌍충이 되고 있죠. 화기운 두 개가 있고 임수가 하나 있으니까 쌍충이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진술충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궁하고 정확하게 천간지지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만 봤을 때는 어때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유년, 병인월, 계유일, 기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 사주는 토기운, 관성운이 3개로 비교적 강하죠? 관성운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계유일주에서 이 유금이 배우자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유 원진살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원진살인데다가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3개니까 전형적인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부 종사하기가 어려운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한 남자만 쳐다보면서 살기가 어려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2살이 어린데 지금 여자분도 50세가 됐고 남편이 48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편하고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딴 남자가 있었다고 봐야죠. 지금 이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신해년, 계사월, 계묘일, 경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은 없고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3개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시면은요. 비경겁제가 강하죠? 수기운이 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를 나타내는 게 재성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화가 있는데 이쪽으로 사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사해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묘일주에서 이 묘목이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거든요. 이 배우자궁이 묘신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진살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인도 원진살이 있고 남편도 원진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합이라는 걸 보기 전에 이 궁합이라는 것은요 맞춰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선 각자의 사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 종사를 할 만한 사주인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만한 사주인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꽝이라고 봐야 돼요. 여자분은 원진살에다가 간사론잡이고 남자분도 원진살에다가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경겁제도 강해요.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을 볼 때는 일단 일주를 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계유일주고요. 남자분이 계묘일주예요. 묘유충으로 지지가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어때요? 각자가 일부 종사하기 어려운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요. 좋은 관계, 웬만한 남자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주고 이 남자분도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도 웬만한 여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각자의 이 부분은 배우자를 만날 때 될 수 있으면 궁합이 좋은 이성을 만나야겠죠. 왜냐하면 자기 사주가 안 좋으니까 궁합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속궁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궁합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두 분은 각자의 이성운도 안 좋은데 궁합도 안 좋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한 명 낳고 오랫동안 건조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는데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보면서 자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은 어때요? 대개 자녀분들이 부부 관계가 화목한데 자녀들이 막 문제아가 태어난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보면서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건조하게 사니까 아들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좀 떨어질 테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안 듣는 이런 자식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분의 사주를 딱 보고, 아, 얘는 월주하고 일주가 부모공이 다 천간지지가 충을 받는 애니까 진짜 말 안 듣는 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가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자녀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정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 이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주만 봤을 때에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은 말을 듣지 않지만 어머니가 그 아드님을 잘 구슬려서 그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를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졌을 때 자녀분도 그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 갖고요. 부부 관계가 사이가 나쁘면 자식까지 같이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도 대부분 속을 썩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